네, 금요일에 만나는 영순의 잡학살롱. 오늘은 투자, 특히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들으시면 아주 좋아하실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 굴재 증권사 두루 거치셨고 20년간 기관 투자자 활동하셨는데 손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다고 해요. 자, 지금은 유튜브 김진의 투자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2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한 번도 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2021년이죠. 금리 인상기 때는 한번 손실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 운용 규모가 한 3,500억이었는데 손실이 한 40억 정도였으니까. 아, 그래요? 예. 이게 뭐 그 큰 수준은 아니었던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3,500억을 운용 한 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당시 때는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증권사의 자본을 직접 운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보통 이제 기관 투자가 하면 이제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 그렇죠. 일반인들이 다 투자한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도 있고 네. 이렇게 증권사 자금을 운용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가 자기 자본도 운용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내서 그렇죠. 회사 이익에 이제 기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금융기관, 은행, 보험회사 그리고 증권회사의 요 금융기관의 고유계정, 예. 고유계정을 운용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프롭 트레이더라고 하고. 주식 투자 잘하는 분들을 채용하겠네.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공직된 건 아닌데 예. 이제 그 회사에서 가장 주식을 잘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주로 그 부서에 있으려고 하죠. 예, 기대가 됩니다. 김진 이사님. 자, 먼저요. 이제 지금 주식 우리나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한국거래소에서 발표를 했던데 개인 투자가들의 수익률은요 코스피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뭐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에 이제 편중되어 있는 주가 상승이다 보니까. 예.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그렇게 투자 성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오르면 그 주식을 사면 되는데 예. 그럼 꼭 이제 반도체 소부장 주식을 사고 중소형 주식을 많이 사시거든요. 그렇죠. 저 주식은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안 오른 주식을 찾고 이 주식도 오르겠지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소형주에 보다 이제 포지션을 많이 노출시키시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이제 대형주가 이끌고 가는 지수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뭐 변함없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사님께서는 주도주를 쫓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비싼 주식을 사라.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일단은 주도주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제가 책을 한 권 쓸 만큼 사실은 조금 복잡한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예. 주도주는 저는 시장 전체 사이클을 지배하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이 오르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오르고 이 주식의 상승이 종료될 때 시장의 랠리도 종료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주식이 그 주식이 이제 주로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요. 대표적으로 그런 주식들은 그럼 중소형주에선 나오지 않고요. 아, 그 반도체주 AI주가 지금 주도주인데 네. 반도체주 AI 주식이 주로 비싼 주식이다. 네, 그리고 대형주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건 뭐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뭐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스타 중에서 몸값이 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시장의 사이클을 지배하는 주도주 중에서 소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이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주도주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저게 주도 업종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뛰어들고요. 네. 또 뛰어들려고 했더니 몇 주 못 사는 거예요. 비싸서. 네. 그래도 그때 뛰어드는 게 맞습니까? 네, 저는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조금 다짜고짜 나와서 제가 철학 이야기를 해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는 주식시장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밸류에이션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추세를 추정하는 게 우리가 투자하는데 훨씬 더 수월한 게임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느냐? 본격적으로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산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높은 상태에서 주식을 사게 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상승 추세가 있는 종목이 더 길게 더 오래 상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많이 오른 주식이 많이 빠진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요. 보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0배, 100배까지 계속 오르니까 네.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대형주하고 소형주 관련해서는 일반 개인들은 소형주를 많이 투자하잖아요. 네. 그런데 소형주들 투자하면 불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선 왜 물론 이제 중소형주가 이제 하루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잘만 잡으면 내가 하루 아주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변동성이 높은 주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3,500억까지 운용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2천억 뭐 3천억, 5천억 이하 주식들은 일평균 거래 대금이 5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3,500억으로 마음만 먹고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주식의 주가를 움직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한 달 동안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뭐 기관 투자건 외국인 투자건 뭐 아니면 큰손 투자자건 이게 그들에 의해서 주가의 흐름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평평한 운동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 근데 대신에 애플,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초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만 하더라도 애플의 주식을 단 한 호가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개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나 그냥 평평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또 그러면 애플이나 뭐 삼성전자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제적인 정보가 더 많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도 중소형주가 훨씬 더 크고, 예. 그 다음에 운동장 자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저는 뭐 제가 어디 가서도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오히려 개인 투자자일수록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싶죠. 예. 대형주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정보 측면에서도 그리고 운용 측면에서도 보면 개인 투자가나 또 기관 투자가나 똑같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도주가 됐든 또 뭐 대형주가 됐든 시장이 좋아야지 우리가 수익률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도 사상 최고치, 우리나라도 사상 최고치, 뭐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치, 전 세계에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보통 예상 전망을 잘 하지 않고 그래요. 그대로 이제 실제로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대응한다라고 생각을 주시장 많이 전망은 하는데 신도 모른다고 하던데요. 네, 예. 그러니까 대응 예상하고 전망하면 전망할수록 저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다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움직임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나빠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건방진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군요. 예. 일단은 뭐 오를 것이다 아니면 떨어질 것이다 전망하기에 앞서서 지금 추세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3,400, 500 이렇게 이제 더 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까지 가기에는 좀 이제 좀 남아 있잖아요. 1,500포인트 넘게. 네. 그럼 지금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또 어떤 업종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예. 5천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의 구조만 바뀌면 5천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중심으로 투자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구조가 바뀌기만 하면 저는 그러면 이제 5천은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어떤 산업이 특별하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부진했던 이유, 증시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성장해 왔어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성장해 왔는데 이 기업의 가치가 이 투자자의 가치로 주주의 가치로 이어지지 못했던 게 예.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5천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종목을 검색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셔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의 경우는 생업 때문에 그냥 나도 이제 투자를 해봐야지 뭐 요 정도 생각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냥 최근에도 이제 다시 붐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ETF를 통한 적립식 투자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현 입장에서 보면은 기대해 볼 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군요. ETF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투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주도 종목들을 담은 어떻게 보면은 종합 지수 개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예 시장을 보고 종합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는 분도 많더라고요.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조금의 더 높은 수익을 내고 하시기 위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종목도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아주 상당 부분들은 그냥 개별 주식을 투자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충 친구분, 주변 분들 혹은 뭐 유튜브들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아주 정확치 않은 정보,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를 한 대 사더라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다 쳐다보면서 사는데 예. 정작 주식을 사실 때는 그냥 막 사신단 말이죠. 네.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만큼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니 어려운데 그걸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도 생업을 넘어서는 주식 투자는 전 진짜 반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주식 투자를 업으로 살았던 사람으로서 사실 주식 투자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생업을 가지신 상황에서 재테크에 투자라고 하면 저는 ETF에 집중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주를 찾는 방법, 네. 그리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 네. 알 수 있는, 뭐 일단 대형주 투자라고 하셨으니까 주도주 찾는 방법을 어떻게 찾으세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21년 정도 이제 프롭 트레이더 생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포트폴리오에 주도주가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주도주가 뭐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형주군 중에서 예.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주가가 훨씬 더 강하고 세게 움직이면 저는 오히려 얘가 뭐가 있나 보다라는 아주 막연한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이게 주도주는 굉장히 오래 오르거든요. 그 주도주의 특징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엔비디아를 제일 처음 샀을 때가 2017년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액면 분할 전에 20불 이하. 20불 이하였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1,600. 지금 액면 분할해서 160불. 160불. 예. 예. 그런 상황인데 그게 제가 처음 산 시점이 2017년부터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포트폴리오에 뺐던 적은 금리 인상기 하나 빼고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2017년에 사셨는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길게 오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그러면 지금 주도 업종은 반도체, AI 이 두 업종 말고 또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금융을 더 중심적으로 그래요? 생각을 해보고 어떤 이유 있습니다. 때문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5천을 가기 위해선 결국은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시장 중심으로 이제 유동성이 옮겨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시장 초기에는 유동성 시장의 성격을 많이 가집니다. 이제 시중에 있는 잉여 유동성이 실제 투자 시장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 업종이 금융 업종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 업종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좀 흐름을 좀 지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금융 예. 업종까지 주목하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사는 법을 배웠고요. 파는 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언제 팔아야 되는지. 네, 우리가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언제 어떤 그 신호에 파십니까? 주식은 이제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누가 봐도 너무 많이 빠지는데
너무 많이 빠질 때 팔면 손해가 너무 큰 상황에서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호를 아는 게 중요한데. 예. 너무 많이 빠지면 너무 많이 빠질수록 더 공격적으로 팝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절매라고 하는데 네. 5% 빠질 때 손절매한다. 어떤 분은 10%, 어떤 분은 20%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정해요? 그렇게 숫자적으로 정하지는 않고요. 아.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예. 그냥 주가의 추세를 봤을 때 이 추세 자체가 아주 현저하게 빠지기 시작해서 이 추세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때부터 주식은 전격적으로 매도를 하는 편이고요. 보니까 그 차트를 봤을 때 네. 차트가 이렇게 급락 신호로 떨어졌을 때 파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예. 그 그러니까 기울기를 좀 보시는 거예요. 떨어지는 기울기. 떨어지는 기울기가 사실은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 이건 저는 물리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올라가는 힘보다 떨어지는 힘이 더 강하면 음. 저는 그럼 추세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예. 떨어지는 기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저는 추세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제 바로 전날 팔았으면 좋겠지. 그 전날 그렇죠. 가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주식을 사려고 하고 안 파시는데 제가 가장 다른 포인트, 많은 투자자분들과 다른 포인트는 거기지 않았나. 그렇게 강하게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팔아낼 수 있어서 제가 이제 프랍 트레이더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연간 손실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주식을 그렇군요. 뒤도 안 돌아보고 팔기 때문에.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이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네.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찾고 떨어진 다음에 그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 발 늦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동의합니다. 이유를 찾기 전에 일단 시장에서 급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팔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무조건 시장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차원에서 생각하면 시장이 급락하면 급락할수록 내가 모르는 안 좋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그럼 저는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프랍 트레이더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됐고요.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개인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파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전 좀 여전히 많이 바쁜 편인 거죠. 아침에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딱 일을 시작하는 게 5시 반에 아침 5시 반에 시작하시는군요. 5시 예. 반에 일을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새벽에 있었던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근데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환율, 원자재 시장까지의 흐름을 다 정리를 해서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줄 영향, 그리고 실제로 미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요. 근데 저는 프롭 트레이더 하는 동안도 시세는 거의 안 봤습니다. 그래요? 의사 결정은 음. 저는 종가를 보고 그 다음 날 의사 결정을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꼭 개인 투자자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저 늘 하나만 딱 말씀드리는데요. 일관성을 유지하시라는 건데요. 사는 이유하고 파는 이유만 일치시켜도 최소한 수익은 나실 수 있습니다. 사는 이유와 파는 이유를 일치시킨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제가 오늘 만약에 이 방송에 나와서 어떤 종목을 추천을 했다고 하면 예. 그 주식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식을 파는 이유는 제가 팔라 그랬을 때 팔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유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자고 해서 샀기 그러니까 때문에. 다 각자 투자자들이 산 이유가 있었을 텐데 네. 파는 이유도 그 이유와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내가 주식이 싸다고 해서 샀으면 예. 그 주식이 비싸졌으면 팔아야 되는 거고요. 예. 주식이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샀다면 그 오르는 게 멈추면 팔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애 투자캠프 운영하고 있는 김진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